나이 듦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높이 올라갈수록 세상이 더 넓게 보이고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선명하게 구분되기 시작한다. 60세라는 고개를 넘어선 이들에게는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특별한 지혜가 생겨난다. 그리고 그 지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더 정확히 알려준다.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의 지혜를 빌려 60세 이후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5가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려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금기 목록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를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의 나침반이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아니, 알 수 없었던 이 진리들이 이제는 우리 앞에 명확히 펼쳐진다. 첫 번째, 똑똑한 사람은 60세 이후 과거에 연연하며 집착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라고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시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6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간다. 젊은 시절의 실수나 후회를 곱씹으며 밤잠을 설치는 일, 잃어버린 기회들을 아쉬워하며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는 일,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나 배신을 평생의 짐처럼 짊어지고 다니는 일들 말이다. 이런 일들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등에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갈수록 숨이 차고 걸음은 느려지며 결국 정상에 오를 수 없게 만든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고 하셨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잊으라는 뜻이 아니다. 과거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되 그것에 얽매여 현재를 망치지 말라는 것이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면서 돌들을 부드럽게 다듬듯이 우리도 과거의 경험들을 지혜의 자양분으로 삼되 그것에 발목을 잡히지는 말아야 한다. 60세를 넘긴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젊었을 때 더 공부했다면 같은 가정들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안다. 그 모든 만약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다.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영광도 모두 변해갔고 지나갔다. 그것들에 매달리는 것은 이미 사라진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헛된 노력일 뿐이다. 대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에 집중할 수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푸른 잎사귀,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소중함 같은 것들 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다. 이 가르침은 특히 60세 이후의 삶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이들에게는 과거의 무게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과거를 놓아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굳어진 관절을 서서히 풀어주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매일 조금씩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기를 쓰면서 과거의 경험들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배운 교훈들을 정리한 후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 똑똑한 사람은 60세 이후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법정 스님은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60세를 넘긴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되면 비로소 외부의 평가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인정을, 직장에서는 상사의 인정을,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포장할 필요도,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산다. 자식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신의 의견을 숨기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리한 소비를 하거나 SNS에 멋진 모습만 올려서 젊음을 과시하려 하는 것들이다. 이런 행동들은 마치 이미 꺾인 꽃에 억지로 화장을 해주는 것과 같다. 본래의 아름다움을 가리고 부자연스럽게 만들 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가르침이 여기서 빛을 발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연연하는 마음, 그 자체가 실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다. 법정 스님의 또 다른 말씀을 들어보자.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질문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거울 속에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은 빛의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 사람의 기분이나 관점에 따라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그런 변덕스러운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맡긴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정한 일인가. 대신 똑똑한 사람은 자신만의 내적 나침반을 갖는다. 그 나침반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진다.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진정한 자신의 길이다.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이 틀린 것은 아니다. 노자는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이다 라고 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이 명철함이 더욱 중요해진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어진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특권이자 60세 이후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세 번째, 똑똑한 사람은 60세 이후
불필요한 소유욕에 매달리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은 60세 이후의 삶에 대한 완벽한 지침서와 같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그 구별 능력이야말로 지혜의 핵심이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많은 돈. 마치 그런 것들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깨닫게 된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소유의 질에서 온다는 것을, 아니, 때로는 소유를 내려놓는 자유로움에서 온다는 것을. 물건들을 보면 각각의 물건 뒤에는 스토리가 있다. 언젠가는 쓸 것이다. 비싸게 샀으니까 버릴 수 없다. 추억이 담겨 있다. 남들이 봤을 때 좋게 보일 것이다. 같은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정작 그 물건들이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생각해보면 의문이 든다. 오히려 그 물건들을 관리하고 정리하느라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정 스님은 평생 동안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살아가셨다. 밥그릇 하나, 차 한 잔, 책 몇 권, 입을 옷 몇 벌. 그것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사셨다. 물론 모든 사람이 스님처럼 극도의 단순함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스님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이다. 60세 이후에는 특히 더 그렇다. 체력도 예전만 못하고 활동 반경도 줄어든다. 그런 상황에서 집안 가득 쌓인 물건들은 오히려 짐이 된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찾고 싶은 것도 쉽게 찾을 수 없다. 게다가 나중에 자식들에게 정리 부담을 떠넘기게 될 수도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려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는 마음. 이런 마음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한다. 끝없는 갈증과 같은 것이다. 똑똑한 사람은 이 갈증의 허상을 본다. 그리고 소유를 통해 얻으려 했던 것들, 즉 안정감이나 자존감이나 행복감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소유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진정한 안정감은 내면의 평화에서 오고, 진정한 자존감은 자기 수용에서 오며, 진정한 행복감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현자들이 가르쳐온 지혜다. 소크라테스는 시장을 돌아보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그 감탄 속에는 자유로움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고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다. 정말로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놓아버리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된다.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을 때가 있다. 오래전에 쓴 편지나 일기를 발견하거나 잊고 있던 사진을 찾거나 소중한 사람이 준 작은 선물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마음과 기억이라는 것을. 네 번째, 똑똑한 사람은 60세 이후 복잡하고 번거로운 관계에 얽매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것이다. 60세를 넘기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정리가 된다.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업무상 만났던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자녀 관련 모임들도 줄어든다. 체력이 예전만 못해지면서 활발했던 사회활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어떤 이들은 이런 변화를 외로움이나 소외감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본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짐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말이다. 젊은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했던 피곤한 관계들,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들, 에너지만 소모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다. 인간관계에도 무소유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마치 얕은 물 웅덩이 여러 개를 파는 것보다 깊은 우물 하나를 파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처럼 말이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를 인연이라고 표현한다. 인연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해서도 안 되고 인위적으로 끊으려 해서도 안 된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되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은 더욱 깊이 가꿔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다. 60세 이후에는 특히 에너지 도둑들을 조심해야 한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험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말이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진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매일 만나야 하는 사이라면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내가 행복하고 평안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지쳐 있고 우울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없다. 법정 스님은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라고 하셨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복잡하고 화려한 관계보다는 단순하고 진실한 관계가 더 값지다. 가식 없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서로의 침묵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벗이다. 60세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는 주고받기보다는 나누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있는 그 자체로 기쁜 관계 말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계산이 없다. 누가 더 많이 주었는지,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60세가 넘으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더 이상 부모라는 권위로 자녀들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대신 한 명의 독립된 어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자녀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5번째, 똑똑한 사람은 60세 이후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계획에 매몰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법정 스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은 특히 60세 이후의 삶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는다. 이 나이가 되면 남은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가 무한정 펼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은퇴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같은 말들을 자주 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깨닫게 된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건강관리나 재정관리처럼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이나 지나친 계획으로 현재의 행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많은 60대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다.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자녀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같은 걱정들로 밤잠을 설친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거나 일어난다고 해도 그때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도 말라고 가르치셨다. 이 가르침은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지금 여기에 철학이 특히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는 것. 창밖의 날씨를 느끼고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계획도 마찬가지다. 물론 어느 정도의 계획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스트레스만 가중시킨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항상 생긴다. 그런 변수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노자는 물처럼 살라고 가르쳤다. 물은 자신만의 형태에 고집하지 않는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의 본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60세 이후의 삶도 그래야 한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되 자신만의 본성과 가치관은 잃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낸 사람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오늘을 잘 살 수 있었다면 내일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이것을 한때의 철학이라고 표현하셨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 한때,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60세 이후 삶의 진정한 지혜이다. 이제 우리는 법정 스님의 지혜를 빌려 60세 이후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5가지를 살펴보았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기, 불필요한 소유욕에 매달리지 않기, 복잡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기,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기. 이 5가지는 모두 하나의 큰 진리로 귀결된다. 바로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기이다. 60세라는 나이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정점과 같다. 산을 오르다 보면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숨이 차지만
동시에 더 넓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60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다. 체력적으로는 예전만 못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자유롭고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이 5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여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비우면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을 비우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 불필요한 소유욕을 비우면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 복잡한 관계들을 정리하면 깊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비우면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 이런 여백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삶이다. 조급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마치 오래된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조용히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뽐내듯이 60세 이후의 삶도 그런 담담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오랜 습관들을 바꾸고 고정관념들을 내려놓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향으로 가려는 의지와 노력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씩 천천히 변해가면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가르침도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붙잡을 필요도 없다. 적당한 선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화롭게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더하기보다 빼기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불필요한 것들을 빼가면서 본질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가르쳐 주신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60세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도,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도 모두 축복이다. 법정 스님은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보시라고 하셨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함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잃은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남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60세 이후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가을과 같다. 화려한 봄꽃의 시절도 무성한 여름 푸르름의 시절도 지나갔다. 하지만 가을에는 가을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성숙한 열매의 달콤함, 단풍잎의 고운 색감, 선선한 바람의 상쾌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해를 잘 보냈다는 만족감과 평온함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젊은 시절의 패기나 열정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깊이와 여유, 그리고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법정 스님의 말씀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다. 복잡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평범한 것. 하지만 그 단순함과 평범함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6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진정한 어른의 모습,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